오늘은 인터넷 세상에 보이지 않는 거인이죠. 클라우드 플레어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이 회사가 가진 정말 강력하면서도 또 모순적인 역할, 그 두 개의 얼굴을 오늘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. 혹시 2025년 11월 18일 이런 경험하신 분 계신가요? 늘 쓰던 웹사이트나 앱이 갑자기 멈춰서 엄청 당황했던 그날 말이에요. 그게 아마 여러분만 겪은 일이 아닐 겁니다. 전 세계적으로 거의 동시에 일어난 현상이었거든요. 이 모든 대혼란의 원인이 믿기시겠지만 딱 한 회사 때문이었다면 어떨까요? 네, 맞습니다. 이 거대한 인터넷 세상을 잠시나마 멈춰 세웠던 범인은 바로 한 곳이었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그날 인터넷을 잠시 멈춰 세웠던 바로 그 회사, 클라우드 플레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클라우드 플레어가 뭐 하는 회사냐고요? 아주 쉽게 말해서 인터넷의 교통경찰이자 보안요원 같은 역할을 합니다. 우리가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빠른 길로 안내해주고 해커 같은 외부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. 이 숫자가 바로 클라우드 플레어의 영향력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. 전 세계 웹사이트 5개 중에 하나는 이 회사의 서비스를 거쳐서 우리 눈에 보인다는 뜻이거든요.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할 수 있죠. 자, 그럼 먼저 클라우드 플레어의 아주 밝은 면, 지킬 박사 같은 모습부터 한번 볼까요? 월스트리트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면서 눈부신 혁신을 이끌어가는 그야말로 성공 신화의 주인공으로서의 모습입니다. 이 그래프 좀 보세요. 시장이 이 정도 하겠지 예상했는데 그걸 아주 가뿐하게 뛰어넘어 버린 겁니다. 2025년 3분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31%나 늘었어요.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는 단순히 숫자가 좋다는 걸 넘어서 이 회사가 하는 핵심 사업이 얼마나 탄탄한지 시장에 제대로 보여준 거죠. 클라우드 플레어는 지금 잘 나가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습니다. 아직 오지도 않은 양자 컴퓨터의 해킹을 막는 기술을 벌써 도입했고요. 최근에는 리플리케이트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AI 시장의 판을 흔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이 모든 게 인터넷의 미래를 우리 플랫폼 위에서 새로 그리겠다는 거대한 계획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리플리케이트 CEO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개발자들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단 몇 줄의 코드로 전 세계의 AI 서비스를 쫙 펼칠 수 있는 그야말로 AI 개발 맛집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. 하지만요, 이렇게 눈부신 빛이 있으면 아주 짙은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. 이제 클라우드 플레어의 또 다른 얼굴,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성과 그로 인한 치명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하이드 씨를 만나볼 시간입니다. 11월 18일 그날로 한번 돌아가 보죠. 이 장애는 원래 예정되어 있던 작업과는 전혀 상관없이 터진 그야말로 돌발 상황이었습니다. 처음엔 작은 문제인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전 세계로 번져나간 거죠. 피해 규모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. 이게 그냥 몇몇 사이트가 안 된 수준이 아니었어요. 우리가 돈 보낼 때 쓰는 페이팔, 택시 부르는 우버, 친구랑 얘기하는 X, 심지어 게임까지. 그냥 일상이 멈춰버린 거죠. 말 그대로 디지털 대정전 사태였습니다. 이 표현이 정말 당시 상황을 잘 보여주는데요. 인터넷의 척추의 금이 같다. 척추가 무너지면 온몸이 마비되잖아요. 초당 수천만 건의 데이터를 처리하던 인터넷의 척추가 흔들렸으니 전 세계가 휘청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. 근데 문제는요, 이런 대규모 장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. 이건 그냥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뭔가 더 깊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신호죠. 특히 이 안정성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크고 있는 한 시장에서 회사의 미래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숫자 좀 보세요. 진짜 말이 안 나옵니다. 인도에서 클라우드 플레어를 키기 전에는 속도가 70메가비트가 나왔어요. 근데 이걸 켜는 순간 0.6 메가비트로 뚝 떨어집니다. 거의 100분의 1 초막이 넘게 난 거예요. 이건 뭐 인터넷 쓰지 말라는 소리랑 똑같죠. 아니,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?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. 인도의 거대 통신사들과 데이터가 오가는 고속도로를 안 뚫어놓은 거예요. 그러다 보니 데이터가 싱가포르나 유럽까지 한 바퀴 삥 돌아서 와야 했던 겁니다. 14억 인구 시장에서 쓰면 손해인 서비스라는 인식이 박히고 있는 엄청난 사업적 리스크인 거죠.
자,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딱 이렇습니다. 한쪽엔 하늘로 솟구칠 로켓이, 다른 한쪽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있는 거죠. 이 두 얼굴을 마주한 투자자들의 고민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바로 이겁니다. 투자자 입장에선 정말 머리가 아픈 상황이죠. AI라는 날개를 달고 하늘로 쏘아 올릴 로켓을 보고 투자할 것인가, 아니면 이 모든 걸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이 불안정성이라는 폭탄을 보고 발을 뺄 것인가. 정말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겁니다. 월스트리트 전문가들 생각도 완전히 갈리는 게 이 표를 보면 딱 보입니다. 어떤 사람은 이거 333달러까지 간다 하고, 다른 사람은 아니야 위험해 118달러가 적당해라고 말하죠. 이 가격 차이 좀 보세요. 거의 3배 아닙니까? 이 엄청난 격차 자체가 지금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처한 딜레마를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. 자, 그럼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뭘 지켜봐야 할까요? 이 어려운 퍼즐을 풀기 위한 핵심 열쇠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앞으로 이 4가지를 꼭 기억하고 지켜보셔야 합니다. 첫째, 곧 나올 4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이번 사태로 고객들이 얼마나 떠났는지. 둘째, 골칫거리인 인도 문제를 해결했다는 소식이 들리는지. 셋째, 이번 장애에 대해서 얼마나 솔직하고 제대로 된 보고서를 내놓는지.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전략의 핵심인 리플리케이트 인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지.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클라우드 플레이어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. 결국 모든 건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.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지금 단단한 미래를 짓고 있는 걸까요? 아니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을 쌓고 있는 걸까요? 이 회사의 기술 혁신은 정말 대단합니다. 하지만 그들이 꿈꾸는 인터넷의 기반이 되려면 가장 기본인 안정성을 스스로 증명해야만 합니다. 과연 이 회사는 위기를 딛고 진정한 리더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? 아니면 한순간의 실수로 추락하는 거인이 될까요? 그 답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